돈 굴러 온당. 오늘은 돈 굴러 전문가를 모시고 지어소프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어소프트 상장이 되긴 해요. 그죠? 오아시스가 아직 상장이 안 된 거죠. 네. 지어소프트 1년을 보면은 18,000원, 17,000원까지 갔다가 9월에 그때 거리두기 할 때 많이 올랐다가 요새는 거리두기 하는데 왜 별로 안 오를까요? 많이 오른 거예요. 오른 건가요? 그럼요. 만 원을 갔었나 봐요. 그죠? 네. 10,000원을 갔다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에 10,000원까지 내려갔다가 50% 오른 거예요. 10,000원에서. 그러네요. 근데 여전히 17,000원, 제가 얘기했던 17,000원 때문에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물 탄 분들은 수익 났을 법한데. 충분히 냈죠. 왜냐면 17,000원에 샀어도 10,000원에 똑같이 샀으면 평단이 13,000원이에요. 그러면 15% 정도 수익은 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나 봐요. 많으실 거예요. 한 번 사고 끝. 그 교환사채는 뭐죠? 교환사채가 영어로 뭐죠? 교환사채는 영어로는 Exchangeable Bond라고 해서 네. EB라고 표현을 해요. EB 잘 몰라요. EB, CB, BW 다 안 좋은 거예요? EB, CB, BW를 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네. 메자닌 투자 또는 중순위 투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메자닌까지는 압니다. 네. 그 메자닌은 네. 이태리어로 네.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중간 투자라고 하면 되지 왜 메자닌 투자라고 해요? 어렵게. 글쎄 있어 말이에요. 보이려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메자닌이라고 모든 이 사람이 상품을 메자닌. 네. 부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건데 네. 저게 왜 중간이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네. 왼쪽이 자산이고요. 네. 오른쪽에 위쪽이 부채, 네. 밑에가 자본이에요. 네. 그죠? 네. 그쵸. 이 EB든 CB든 BW는 부채와 자본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아, 여기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메자닌이라고 불리고 네. 그래서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네. 채권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EB. B로 다 끝나잖아요. 네. 이 BW는 B가 앞에가 본드예요? B죠. 다 본드예요. 아, 본드가 채권 아니에요? 그렇죠. 오. 그래서 채권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만기가 있고 와. 이자율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주주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안 좋아요, 보통? 우선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얘네들이 다 전부 다 보면 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이 희석되니까 주가 그렇죠. 가치가. 그렇죠. 오. 그래서 그런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현금이 들어왔잖아, 회사가. 네. 그 현금으로 회사가 뭘 할 거야? 투자를 한다고 더 중요한 하겠죠. 근데 부채를 상환할 거야. 라고 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부채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러면 부채를 상환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온 이 돈의 이자를 내가 내는 것 대비 네. 내가 희석돼서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손실되는 가치가. 그게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 왜? 채권은 이자율이 낮잖아요. 대부분. 아. 근데 내가 희석되는 건 더 높잖아요. 오아시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최근에 오아시스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한 1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한 대상은 VC 업계의 왕좌라고 불리는 한국투자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발행을 했어요. 한국투자 파트너스. 여기 다트에서 찾아볼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나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국 투자 파트너스. 투자. 왜 뭐 화려한 그걸 가지고 있나요?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이고요. 아. 한국금융지주가
벤처 캐피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될 거라고 보면은 지어소프트를 사도 되지만 한국금융지주를 사도 되겠네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한국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최소 5조는 될 거거든요. 4조 4,500억. 4조 4천억이에요. 근데 요새 이렇게 묶여서 잘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얘가 투자한 뭐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그 얼마를 산정하면 이건 나머지 저금으로 이 시총이 더 올라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을 것입니다. 네. 특히 올해. 그거는 너무 예를 끼워 들어서 맞췄나요? 카카오뱅크를 내가 20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네. 가치가 40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 올라가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죠. 근데 근데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100억 투자했는데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 됐다. 수익률이 100%가 수익률가 1000%가 날 거예요. 10백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 더 오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200억 아니고 2천만 원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한국 금융지주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냄새를 맡는 그게 더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관심을 보여도 충분히 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지금 100억을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네. 했던 그 오아시스 마켓의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2,180억 정도가 돼요. 네. 오아시스는 여기 장외에서 볼 수 있나요? 오아시스 나올지 모르겠네요. 장외 거래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비상장, 주주 동료에 바로 갖기. 가격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네. 팬데믹 시대에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꾸는 유통이래요. 이거 너무 잘 줬다. 그죠? 오아시스. 근데 2,100억이라고 하면 컬리가 지금 얼마 정도 평가받고 있죠? 1조 원이 좀 넘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아시스가 컬리 절반은 아직 못 왔으니까 맞지 않나요? 대충 2천억 정도의 밸류가. 그러니까 1조면 반이면 5천억이어야 돼요. 근데 오아시스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막 너도 나도 컬리에서 뭘 시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정도는 아직 아니던데. 매출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거의 한 1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올해도 상반기에 1,10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그거보다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략 한 2,500억 이상은 될 건데, 마켓컬리가 작년에 4천억 했을 때 1조 밸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2.5배 정도 아직 된다라고. 2.5배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친다면 저는 2천억만 했다라고 치더라도 한 4,500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를 100% 들고 있는 거죠? 80% 갖고 있죠. 80%, 20%가 이번에 그럼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5% 정도가 다시 추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75%를 들고 있게 되죠. 지금 지어소프트의 시총이 꽤 크네요.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네요. 지어소프트가. 그렇게 안 될 텐데? 그거 한국금융지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어소프트예요. 2,157억. 저 이거 봤어요. 대금. 잘못 봤네요. 그러면 누가 잘 말하듯이 이거 2천억짜리 회사 들고 있는데 2천억 시총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블 갈 수 있다. 정도. 그리고 그 시기는 오아시스가 상장하기 한 달 전 정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미리 가져도 되겠다. 그렇죠.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지어소프트가 참 재미있는 회사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어소프트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원년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켓컬리가 1조 원, 뭐 매출이 4천억을 한다고 하는데 마켓컬리 순이익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마켓컬리 순이익 별로 안 돼요. 500억? 마켓컬리요? 마이너스인가요, 혹시? 네. 마켓컬리, 저 들어봤어요. 마켓컬리가 포장지랑 물류창고 비용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고, 그렇죠. 또 뭐 옐로우 페이지도 얽혀 있고, 맞아요. 그죠?
얘네가 작년에 970억 손실 봤어요. 왜? 그리고 왜 이렇게 고리로 돈을 빌렸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전환사채 쪽에서. 초창기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은행 가도 얼마 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당시에는 은행에서는 아무것도 안 빌려줬겠죠. 자산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6%대 고리로 돈을 빌리고 그거를 아직도 갚는 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도 발행을 했던 게 다 전환사채 아니면 RCPS라고 해서 전환상환 우선주 이런 것들을 주로 발행을 했었어요. 네네네네네네. 그렇더라고요. 그 전환상환 우선주도 아까 얘기했던 메자닌에 들어가요. 아, 근데 걔는 자본의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컬리. 왜 여긴 컬리로 돼 있죠? 원래 회사 이름은 컬리예요. 마켓. 마켓 컬리는 자기네 상표 브랜드예요. 그렇군요. 네. 마켓 컬리가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나올까요? 손익이? 작년에 4천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4천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2배 정도 친다고 하면 한 8천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손실 봤을까요? 손실 또 받겠죠. 그럼 이번엔 2천억? 그렇게 가면 이제 똑같아지는 건데 손실 폭을 좀 줄여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 결국은 그래서 지어소프트를 저는 되게 좋게 봤던 이유 중 하나가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티켓몬스터도 그렇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새벽 배송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유통회사들은 다 전부 다 적자 폭이 굉장히 커요. 아직은 그런데 오아시스는 이익을 내고 있어요. 이익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네가 그러면 오프라인 마켓을 운용을 하면서 그 오프라인에서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그 물류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켓컬리라던가 다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쓱닷컴이나 이마트가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는 거랑 얘는 더 비슷하게 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켓컬리랑 쿠팡이랑 이런 쪽은 오히려 온라인에 있는 하나의 거래소가 결국은 오프라인의 물류센터와 오프라인에 운용하는 트럭 플리트를 만드는 이런 온라인에서의 오프라인으로의 그 변화라면 지어소프트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그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관심 있게 볼만하고 네. 오아시스 마켓은 2021년에 그리고 팬데믹이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또 이들에게 호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2021년 초에 NH투자증권이 지금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상장 준비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때 이제 결국은 이 지어소프트가 아닌 오아시스 마켓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게 나올 것이고 네. 이것이 결국은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를 운영하고 있는 컬리의 밸류에이션과 비교가 되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재미있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아시스와 지어소프트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돈굴러 전문가님과는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